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탁입니다. 거의 2주 만에 영상 올리네요. 과제 제안서 작성하는 시즌이라서 이제 2주간 밤새면서 쓰느라 너무 바빴네요. 일단 오늘은 푸드나우부터 어떻게 대응할지 이제 알려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홀딩할 겁니다. 홀딩하는 이유는 당연히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전에 이글루 시큐리티 보시면 스무스하게 저항선 확대해 드릴게요. 스무스하게 저항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저항선을 지지하다가 뚫렸다는 건 아직 오를 타이밍이 현재가 아니라는 뜻이고 오를 시기가 좀 더 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대폭락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만 이제 이 구간에서 옆으로 기어가면서 이슈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저 지지선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해야 하지 않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생각하셔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중과 시간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현재 이글루 시큐리티가 저는 현재 비중이 6% 정도입니다. 그리고 비중 다 채운 애들은 15% 언저리고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9%만큼 더 매수할 생각과 여력이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이글루 시큐리티가 수익률이 현재 0.9%입니다. 그럼 저 뚫렸을 때 날 기준으로는 한 4%에서 5%였겠죠? 자,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글루 시큐리티가 이쪽 구간에서 옆으로 기어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저는 첫 번째 이글루 시큐리티 총 15% 비중으로 맞출 생각, 두 번째 현재 6% 비중 아직 9% 매수 여력 보유, 세 번째 그 당시 수익률 4에서 5%, 네 번째 이 구간에서 며칠 횡보할 것으로 예상, 다섯 번째 돈이 급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지선이 뚫리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이글루 시큐리티를 총 15% 비중으로 맞출 생각. 그리고 현재 15% 비중을 다 채웠다. 이날 기준입니다. 세 번째, 현재 마이너스 1% 수익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며칠 횡보할 것 예상, 돈이 급하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저 지지선을 이탈하는 날 최소한 절반이나 아니면 3분의 1 물량은 매도를 했어야 합니다. 비중을 다 채웠는데 지지선 하락했다? 그건 본인이 판단이 잘못된 거고 그걸 인정하고 손절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돈이 급하다. 그럼 무조건 손절해야 하고요. 이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차트, 똑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본인 상황에 따라서 매매 방법은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해서는 돈을 절대 못 번다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비중이 얼마인지 다음 영상에서 싹 다 올릴게요. 그리고 비중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여튼 저는 이글루 시큐리티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고 앞으로 정보 보안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좀 더 모을 생각입니다. 오늘 얘기한 걸 이제 지지선 뚫렸을 때 미리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바빠서 신경을 못 썼네요. 다시 푸드나무로 돌아와서 오늘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일단 차트를 보면 어제 위로 이제 갭 상승을 해서 출발해서 아래로 받고 오늘 또 아래로 박았습니다. 원래는 어제 갭 상승했을 때 무조건 절반은 팔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늘 여러분께 말했던 갭은 무조건 채워진다. 이 이유입니다. 종종 강력한 종목들은 채우지도 않고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90% 이상은 채워집니다. 확률상 당연히 매도를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갭 채워지는 이유는 이전 영상들 중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너는 매도를 안 했니? 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저는 새벽에 자가지고 눈 뜨니까 11시 정도 돼서 그냥 뒀습니다. 이미 빠져 있었고 제 목표가도 아직 안 왔기도 했고요. 그럼 이제 빠진 이유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을 하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죠. 일단 모멘텀적으로 보면 실적 증가 호재 노출이겠죠. 당연히 호재가 나오면 팔아라 그런 이유고 밀리기 시작하니까 고점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좀 더 봐볼게요. 여기가 이제 이거 처음부터 보면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상장 첫날입니다. 상장 첫날에 거래량 터지면서 빠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날 거래량은 안 봐도 상장 직후 이날이 시가죠. 상장 직후 이 꼬리 쪽에 오르다가 다시 빠질 때 다 터진 거래량일 겁니다. 그럼 이쪽 구간에서 존버하고 있는 개미, 기관, 외국인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저기 존버한 애들 말고 또 매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저 같은 포지션에 샀던 사람들일 겁니다. 바로 이 아래쪽 구간. 이 아래쪽 구간에서 샀던 사람들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모멘텀은 호재 노출, 차트는 상장 첫날 매물이 존재하고 플러스 아래쪽에 수익 구간이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 정도 정리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세력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현재 푸드나무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상장 전에도 어느 정도 물량을 세력이 보유하고 있을 건데 그 정도의 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다른 종목들 거래량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제 축치고 생각일 뿐이니까 참고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구간 올릴 때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그냥 무시하면서 나 올라가니까 나와라 하는 느낌으로 쭉 올렸습니다. 자, 근데 그때 거래량을 보세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약간의 증가는 있었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로 잠궜던 날 확대해드리면 상한가 때 잠궜던 날 이날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을 보면 갑작스럽게 보시면 갑작스럽게 빠르게 잠궜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봉을 와서 보면 역시 거래량이 이날이거든요. 거래량이 작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갭상승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상장할 때 보시면 상장할 때 매물이 존재하는 매물이 많은 위치까지. 그쵸?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유동 물량이 없다. 두 번째, 뭔가 빠르게 움직인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 구간을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한 게 첫 번째가 일반적 세력 방식이 계단식으로 밟아가면서 시간 조정과 개미 털기를 함께 하면서 특정 매물을 뚫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지금 같은 푸드나무 형태로 한 방에 조진 스타일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매집된 정도와 세력의 돈의 크기입니다. 아까 제가 알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질문의 답이 뭐였나요? 첫 번째가 유동 물량이 없다. 두 번째가 뭔가 빠르게 움직인다. 요걸 엮으면 유동 물량이 없다는 매집이 상당히 됐다는 말이고 뭔가가 빠르게 움직인다가 세력의 돈이 꽤 크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푸드나무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답이 나옵니다. 왜냐? 매집이 상당히 됐고 세력의 돈이 꽤 크니 밀어 올리는 힘은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 저는 홀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봅시다. 일단 저는 상장 시가에서 지지를 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거는 어제는 지지를 해줬는데 오늘은 밀려버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지지선이 어디일까요? 일단 확대해 드릴게요. 어디일까요?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꽤 멀죠? 그리고 추가로 이평선은 5일선은 오늘 뚫렸고 나머지 선들은 이쪽 아래에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할게요. 다음 지지선이 36,900원대에 있고 33,800원대 위치에 있고 두 번째 이평선은 요 밑에 저 밑에 존재 이렇게 정리됩니다. 또 봐야 할 게 하락할 때 거래량 많이 터졌죠? 이날 보시면 그럼 저기에 또 단타쟁이든 개미든 꼬여 있을 겁니다. 그것도 꽤 많이. 그럼 보통 하락폭만큼 이 하락했던 이 폭만큼 옆으로 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락을 하면서 기든 이렇게 밑으로 하락을 하면서 기든 아니면 여기서 기든 횡보를 하면서 기든 이제 이것도 추가할게요. 첫 번째 다음 지지선이 36,900원 그리고 33,800원에 위치해 있고 이평선은 요 밑에 존재하고 있다.
하락할 때 매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횡보를 하락하든 옆으로든 횡보를 하든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오죠. 이 구간에서 보시면 이 구간에서까지 하락할 확률이 높고 횡보를 할 확률 역시 높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푸드나무 응용하는 세력이 급하고 돈이 꽤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는 빠르게 아래쪽으로 찍고 쌍바닥 그려주고 재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빠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다 팔고 밑에서 사면 되지 뭐하냐 하실 분들도 있는데 주식은 예상은 하지만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강력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근거를 가지고 확률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건 이 아래쪽에서 더 담을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놔둘지 이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푸드나무는 이미 15% 비중을 다 맞춘 상태라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푸드나무는 이 정도 내용 알려드리면 어느 정도 각자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은 이제 길었네요. 듣는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현재 제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 비중 싹 다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